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배신으로 끝났던 결혼 생활이 우연히 마주친 병실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매듭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얄궂은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주는지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절친의 어머니를 대신 돌봐드리러 간 병원. 그런데 옆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젊은 여자는 남편을 빼앗아 간 바로 그 내연녀였습니다. 1년 전 무너졌던 결혼 생활의 잔해가 하필이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친 겁니다. 그날 병실에서 오간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반전까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붙어 다닌 사이였습니다. 앳된 얼굴로 교실에서 처음 마주 앉았던 그날부터 어느덧 어른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셈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묘해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어떤 친구는 어제 본 듯 가깝고 또 어떤 친구는 지난주에 통화를 했어도 멀게만 느껴지는데 유진이는 늘 전자였습니다. 유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유진이의 부모님도 일찍 이혼했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먼저 겪어본 사람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의 그 빈자리를 알아봤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 저희 둘은 우연히 같은 학원 앞 벤치에서 각자 도시락을 먹다가 처음 말을 트게 됐습니다. 유진이가 반찬으로 싸온 계란말이를 나눠주며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엄마 반찬 솜씨가 이거밖에 안 돼서 맨날 계란말이야. 우리 집도 맨날 이거 아니면 김치볶음밥이야. 별것 아닌 그 대화 하나로 서로의 형편을 알아챈 우리는 그날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0대의 우리는 유난히 빠르게 가까워졌고 그 마음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자취방을 오가며 라면을 끓여 먹었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도 함께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전부였던 유진이에게 큰일이 닥쳤습니다. 유진이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유진이 어머니는 혼자 유진이를 키우시면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몇 년 전부터 건강이 부쩍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이따금 들었던 터였습니다. 암이라는 소식을 처음 듣던 날, 전화 너머 유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던 게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을 위해 어머니께서는 아직 병원에 머무르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에게서 잠깐 얼굴 좀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흘러들고 있었고 먼저 와 앉아있던 유진이는 평소답지 않게 어딘가 굳어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 준 채 식어가는 커피만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유진이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끝이 어딘지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나 갑자기 출장이 잡혔어. 해외로 2주 동안. 유진이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퇴근하고 잠깐씩만이라도 우리 엄마 좀 들여다봐 줄 수 있을까? 오래 있을 필요 없어. 간병인이 있으니까 얼굴만 비추면 될 것 같아. 암에 걸린 뒤로 엄마가 자꾸만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걱정이 돼서 그래. 말을 마친 유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유진이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아,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우리가 남이야? 절친인데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출장 가 있는 동안 내가 매일 들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습니다.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혼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며칠 뒤 유진이는 출장을 떠났고 저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니는 6인실에 계셨습니다. 처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병원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은서 왔니? 유진이 없어도 이렇게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니, 별 말씀을요. 저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부탁하세요. 그렇게 며칠간은 별일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날도 저녁을 함께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옆 침대 쪽에서 누군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린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너 은서 아니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잘 지냈니? 내가 천벌을 받은 모양이야. 길게 대화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정적을 깨고 손에 음료수 봉지를 든 젊은 여자가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걸음걸이도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이 여자 불렀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여자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투는 사이 여자는 저에게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수군거렸고 누군가 급히 간호사실에 알렸습니다. 곧 간호사가 다가와 여자를 제지했고 그럼에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자 결국 끌려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병실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필 이곳에서 그 두 사람을 마주치다니 참 질기고도 질긴 악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옆 침대에 있던 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내내 제 쪽으로 힐끔거리는 시선만큼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남은 시간 동안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는 말이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 지훈을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해 줄까? 우리 남편 후배인데 성격도 유하고 아주 괜찮대. 그 선배에게 도움받을 일이 많았던 터라 거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만난 지훈은 서글서글한 눈매에 웃음이 다정하게 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렇게 몇 차례 더 마주 앉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다정함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며 저도 모르게 생겼던 결핍이 자상한 그의 모습에 자꾸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트하는 날이면 그는 늘 제가 좋아하는 걸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자기 좋아하는 거로 가자.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쌓여갈수록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버지 없는 결핍도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1년 가까이 되어갈 무렵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 각자 모은 돈만으로 신혼집 전세를 마련해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의 다정함은 한결같았습니다. 술자리도 적당한 선에서 끊었고 퇴근하면 어김없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인 날이면 먼저 고무장갑을 끼는 사람도 남편이었고 제가 피곤한 기색을 보이면 어느새 이마부터 짚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목소리를 높이는 성격이 아니었던 까닭에 다툼이라 부를 만한 일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를 만나는 날이면 부러운 시선이 어김없이 따라붙었습니다. 세상에 지훈 씨처럼 다정한 남자 없을걸. 넌 진짜 남편 잘 만났어. 시집살이 그런 것도 전혀 없지?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 다정하고 모자란 데라고는 없어 보였지만 묘하게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밥을 먹던 중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당연하지. 근데 그건 왜 물어? 그게 생각해보니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난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 것뿐이니까 괜한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저는 애써 불안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카톡하는 거야? 회사 단톡방에서 얘기 중이야.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 약속이 많아지더니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가 싶더니 새벽이 다 되도록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아. 회사에 일이 좀 있어. 그는 다정했고 가정적인 사람이었기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며 자꾸만 흔들리려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았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지나가듯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남편분 야근이 잦으시다면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원래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향수를 새로 사서 뿌리기 시작했고 옷차림에도 부쩍 신경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그 변화들이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헬스장을 새로 등록하더니 몸도 눈에 띄게 만들기 시작했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애써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아, 피곤하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잠든 남편을 내려다보다가 그날만큼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손끝이 가늘게 떨려오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던 건지 휴대폰 잠금조차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의심스럽게 본 적이 없다 보니 저를 우습게 봤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화면이 환해지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카톡창을 열어본 순간이었습니다. 낯선 이름의 대화창 안에서 익숙한 그의 말투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이번 여행 너무 즐거웠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더라. 나도 오빠랑 같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호텔도 너무 좋은 곳으로 예약해서 더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휴대폰을 든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뭔가에 짓눌린 것만 같았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여자랑 여행을 간 거야? 배신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와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남편이 깰까 싶어 발끝을 세운 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타일에 주저앉아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면을 한 줄씩 끌어올렸습니다. 처음부터 와이프를 사랑하지도 않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조건도 비슷하고 성격도 무난해서 결혼한 거지. 거기다 부모님이 참하다고 좋아했거든. 근데 넌 달라. 내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화면을 더 올려보니 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겠지.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동안 와이프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절대 안 나왔는데 너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나와. 드디어 진짜 내 운명을 만난 기분이야. 제게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그 말을 다른 여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속내를 확인하고 나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입을 막고서 그 자리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웠고 그 위로 비참함이 켜켜이 내려앉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었을지언정 그 안에 진심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았고 남편은 평소처럼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눈이 왜 그렇게 부었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태연했습니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태연할 수가 있을까?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저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문지르며 입꼬리를 슬쩍 끌어올렸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아프다며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곧장 그 여자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서지훈 씨 알죠? 그 사람 아내인데 연락 주세요.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두 방망이질을 쳤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자도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몇 살이에요? 26살이요. 26살이라니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기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카톡 내용을 한 줄도 빠짐없이 본 뒤였으니 굳이 사실관계를 캐묻고 따질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오빠 회사랑 저희 회사가 거래처다 보니까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유부남인 거 아는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만났다고요? 여자는 이내 변명이라기에도 모자란 말들을 쏟아놓았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잘해줘서 저도 모르게 좋아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마음을 다잡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흘러나온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자가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빠는 언니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오빠는 저만 사랑한다고 했어요. 휴대폰 너머 흐느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잠시 말이 막혀 저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겨우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도 저였고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사람도 저였는데 정작 그 여자가 먼저 울음부터 터뜨리며 난리를 치니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거실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헐레벌떡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여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 눈조차 맞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가볍게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성격도 잘 맞고 학벌도 비슷하고 경제적인 것도 비슷하다 보니 이 정도면 결혼해도 문제 없겠다 싶었어. 사람 같은 거에 굳이 연연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더니 그가 마지막 한마디를 가까스로 뱉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당신을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결혼했어. 웃음인지 한숨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말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남편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반년 전쯤 거래처에 새로 들어온 직원과 일로 마주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직원을 만날 때마다 자꾸만 설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거리를 두려고 했어. 근데 밝고 싹싹하고 애교도 있고 무엇보다도 얼굴이 내 스타일이었어. 침묵 끝에 남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 그 여자 사랑해. 많이 사랑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알지만 나 그 사람이랑 살고 싶어.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려 흐느꼈고 저는 멍하니 침대에 걸터 앉은 채 꼬박 감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를 달래러 온 줄 알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잘 모르나 본데 원래 남자들이 생각도 좀 짧고 그렇거든. 오죽하면 평생 가르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겠니. 어머님,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지훈이한테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 요즘 이혼이 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혼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이번만 참아 주렴. 어머님, 혹시 그이한테 자세한 말 못 들으신 거예요? 그이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헤어져 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게 말이다. 지금은 사랑이다 뭐다 그러지만 사랑. 그거 결혼해서 3달만 살면 콩깍지가 벗겨지기 마련인 거야. 내가 지훈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지금 내 시아버지가 지훈이랑 연 끊고 산다고 난리가 났어. 부자지간에 연 끊고 살게 둘 순 없잖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그 상황에도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부자가 연을 끊고 살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내가 잘 몰라서 이러는데 내 시아버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린다. 너랑 이혼하면 그때는 진짜 부자지간 끝난 거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내가 애교라도 좀 부리고 그랬으면 우리 지훈이가 딴 여자한테 눈을 돌렸겠니.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나서 여자들이 달려드는 건데 그게 우리 아들 잘못만은 아니잖니.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가주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네 엄마도 이혼했잖아. 근데 너까지 이혼하면 엄마 팔자 닮았다고 엄청 수근거릴걸. 그러니까 너 생각 잘해야 한다. 그 말에 저는 이성을 잃고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그동안 오냐오냐 해줬더니 예의 없이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기를 했어. 싫은 소리 한마디를 하기를 했어. 몇 번씩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겨우 한 번 바람 피운 건데 그거 하나를 이해 못 해주니? 예의 없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남편이 왜 그렇게 정신이 없나 했더니 그쪽을 꼭 닮은 모양이네요. 꼭 닮은 아들 데리고 잘 사세요. 뭐, 너 지금 그쪽이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고맙고 미안해. 당신한테 큰 상처를 준 거 진짜 미안해. 내가 다 두고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 우리 둘이 매달 모은 돈도 당신이 다 가져. 그동안 같이 모았던 돈까지 전부 제게 주었고 위자료라며 전세 보증금도 전부 넘겼습니다.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한 것인지 상간녀 소송을 하면 골치 아파질 게 뻔하니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게 뻔해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책망 없이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우리 딸 괜찮니? 저는 늘 괜찮다고 답했지만 어느 날 밤 엄마가 주방 한쪽에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제야 엄마에게도 평생 남을 상처를 드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혼 직후 저는 한동안 회사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밤이면 천장만 바라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유진이는 그런 저를 위해 거의 매일같이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고 그냥 나랑 여기서 치킨 먹자. 유진이는 별다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가끔 제가 울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담담한 곁이 오히려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 대신 혼자 울지는 마. 그 말이 그렇게 위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혼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안쓰러운 시선으로 저를 대했고 몇몇은 대놓고 캐묻기도 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렇게 다정하다고 자랑하시더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고 설명한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을 챙겨 먹었고 퇴근 후엔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와는 주말마다 만나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조차 꺼려졌지만 유진이는 늘 한적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오늘은 조용한 계곡 쪽으로 가자. 사람도 별로 없고 공기도 좋아. 그렇게 조금씩 바깥 공기를 쐬는 날이 늘어나면서 저도 서서히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너 얼굴 좋아졌다.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여. 유진이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엄마와 유진이가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어머니 병실에서 하필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서야, 아까 옆자리 그 사람 대체 누구니? 전 시어머니예요. 뭐, 그때 그 정신 나간 그 여편네? 세상에, 하필 내 옆자리라니. 근데 그 여자 왜 입원한 거니? 암이래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다더라고요. 아들이 이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그 상간녀니? 네, 맞아요. 이혼 준비하면서 몇 번 마주쳤거든요. 사람이 참 많아 보여서 챙겨주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국물도 없어. 하필 정신 나간 옆에 내가 있을 게 뭐야. 며칠 뒤 병원 카페에서 또 한 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내가 꼴 보기 싫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딱 5분만 시간 좀 내주면 안 되겠니?
사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말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들을 테니까 여기 앉아서 얘기해요. 그 말에 유진이 어머니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자포자기한 듯 힘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이혼 후 시아버지가 아들과 연을 끊었고 자신도 아들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너희 이혼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지훈이 아버지가 대노해서 연 끊고 살고 있고 나는 지훈이 편을 들었다고 이혼당했다. 그 뒤로 지훈이 아버지가 내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어. 새며느리, 그러니까 그 내연녀와는 매일같이 싸우느라 경찰이 출동한 적도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새며느리란 인간은 나사가 풀린 것처럼 정신이 아니야. 둘이 어찌나 싸워대는지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도 여러 번 했어. 요즘 들어 지훈이가 내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딱 내 앞에 나타났으니 내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겠니. 전 시어머니가 물을 들이키더니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훈이 아버지랑 이혼하면서 나도 받은 돈이 꽤 되거든. 그 돈 전부 너한테 줄 테니까 우리 지훈이랑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그럼 지훈이 아버지 화도 풀릴 것 같거든. 나 저 세상 가면 우리 지훈이 혼자 살아야 하는데 저 미친 게 우리 지훈이 옆에 있으면 내가 제대로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이렇게 부탁 좀 하마.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유진이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한 발 늦었네요. 우리 은서 곧 결혼하거든요. 결혼이요? 예. 내 딸 유진이가 아는 한의사 소개해줘서 그 사람이랑 곧 결혼합니다. 한의사요? 아니, 이혼녀가 어떻게 한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쪽 아들이랑 길게 살지도 않았고 우리 은서가 워낙 착하고 속이 깊잖아요. 예비신랑이 어찌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곧 결혼하니까 꿈 깨라 그 말입니다. 사실이니? 진짜 결혼해? 네. 2달 뒤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저 찾지 말아 주세요. 전 시어머니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자리를 떠난 뒤 유진이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한의사 그 사람 진짜 잘 만나고 있는 거 맞지? 그럼요. 어머니 덕분에 저 요즘 정말 행복해요. 사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몇 달 전 유진이가 마련한 작은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진이의 대학 선배라는 그 사람은 이혼 경험이 있다는 제 얘기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결혼할 뻔했다가 상대방 외도로 파혼한 적이 있어요. 그 뒤로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었거든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앞에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낼 때도 그는 판단하려 들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지내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만난 지 6달쯤 됐을 무렵 그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랑 결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2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시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2달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유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축하해. 나 때문에 이런 인연 생긴 거 알지? 나한테 술 한 잔 사야 돼. 당연하지. 너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못 만났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기 직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해야 한다. 엄마가 우리 딸 살아가는 거 보면서 마음 놓고 싶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마음고생하시던 엄마의 얼굴이 그날만큼은 유독 환해 보였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 전처의 외도로 이혼을 겪은 사람이었고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시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유진이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정말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두 분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유진이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머니 건강도 더 이상 큰 문제가 없다는 소식까지 들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가끔 그때를 돌이켜보면 만약 그날 유진이의 부탁을 거절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전 시어머니를 다시 마주칠 일도 그렇게 통쾌하게 매듭지을 기회도 없었겠죠. 물론 그런 우연이 없었더라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을 테지만 그 병실에서의 순간이 저에게는 지난 상처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하나의 마침표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베푼 진심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 앞에서 무너지고 또 누군가의 위로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들이 뿌린 것을 거두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유진이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도움 하나가 돌고 돌아 저에게 새로운 인연과 행복으로 되돌아왔다는 사실도 이제는 압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걸 저는 그 병실에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걸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